안녕하세요, 리빌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건물 매매를 할 때 유용할 사이트 중에 하나인 밸류맵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짧게 디스코에 대해 리뷰를 했듯이 오늘은 밸류맵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맵도 지난번에 보셨던 디스코와 마찬가지로 지도 기반 통해서 보통 이제 빌딩 매매를 하시는 중개사라든가 고객분들이 많이 쓰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네이버 부동산이랑 디스코랑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밸류맵이 갖고 있는 특유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좌측에 보시면 이런 탭들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경매 탭을 끄고요. 네, 매물과 실거래가를 켜두고 시작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단순히 매물만 보려고 하면 실거래를 끄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 위에 있는 총액과 단가 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밸류맵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지도상에서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지 평단가라던가 총액을 한눈에 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 매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변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매물이고요. 네,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게 실거래입니다. 네, 요것을 이제 단가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대지 면적 평당 9,200만원 이렇게 거래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밸류맵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또한 이런 장점 때문에 밸류맵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맞아요. 디스코는 약간 이 평단가와 매가를 조정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 밸류맵은 이게 편해서 좀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항상 이 건물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 실거래가가 어떠냐를 생각할 때 항상 평단가를 비교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있어서 가장 편리한 게 이 밸류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따로 세팅할 것들이 있는데요. 유형, 토지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지목, 용도 지역 등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통 보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크게 세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도 그냥 보는 편이고,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이 거래 연도를 저는 많이 세팅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보로서 가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보통 최근 3년 혹은 5년 정도를 세팅을 해놓고, 이 매물이 적당한 가격이냐를 비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가로 바꿔놓고 이 주변 실거래가와 이 매물을 비교하면서 보통 매물을 평가하는 편입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연도는 어떻게 세팅하세요? 저도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세팅을 하는데, 흔히 손바뀜이 많이 되는 핵심 지역인 강남이나 용산, 마포 같은 경우에는 3년이나 2년 정도로 더 짧게 세팅을 하고 보통 보는 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3년, 5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연도로 이렇게 찍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3년이나 5년 정도를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3년이나 5년 동안 이 주변의 실거래가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지가 상승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면적이나 요 가격 같은 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하게 타겟팅하는 가격이 있거나 최소 평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매물을 눌러보지 않고 필터링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요 매물을 하나 눌러서 밸류맵의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한 매물이고요. 밸류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진이 3장 이상, 그리고 실내 사진이 꼭 1장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이나 디스코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사진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렇게 이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무소가 표시가 되고요.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밸류맵의 장점 중에 하나는 손님들이나 저희 같은 중개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메인에 한꺼번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지 면적도 이렇게 평수, 건물의 연면적, 규모, 노후도 이 정도를 가장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내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토지 면적당 가격, 건물 면적당 가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곱미터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제 대지 면적 평당 가격도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이 밸류맵만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밸류맵 자체적으로 건축 설계나 이런 시공에 관련된 것들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뭐 등기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중개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물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 건물을 보셔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더블 역세권이고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있고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부동산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매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런 중개보수와 세금 정도도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때 전체적으로 다른 디스코나 네이버 부동산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다 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밑에 마지막까지 보시면 인근 매물이라고 해서 이 주변 지역에서 요거와 비슷한 사이즈 혹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건물들까지 자동으로 추천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상단에 보시면 건축 설계와 스토어라는 탭이 있는데요. 건축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설계를 떠볼 수 있는 밸류맵만의 시스템으로서 이용권을 구매를 하시면 설계를 떠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평면도가 나오고 얼마까지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 스토어에서 밸류맵이 지금 판매하는 상품들이 나오게 돼요. 보시면 건축 설계권을 판매하고 있고요. 건축 설계는 1회에 5만원 금액을 받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 주변에 거래 트렌드라든지 성수동, 서교동 이렇게 핵심적인 지역만의 리포트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유주 등록권은 어떻게 보면 밸류맵에 지금 밀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다른 네이버 부동산이나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여러 가지를 올릴 수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매도 의뢰를 받지 않은 그런 매물들에 대해서도 부동산들이 따라 올리기 쉽상인데 밸류맵은 중개사당 한 매물밖에 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이트들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소유주를 등록하게 되면 이 매물이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누가 광고를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디스코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매물당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서 중복 매물들도 많고 그것만큼 허위 매물도 굉장히 많아서 보기에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한 매물에 보통 막 10개씩 광고가 달려 있으면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좀 신뢰가 안 갈 수가 있는데 밸류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 역시도 한 매물당 한 명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하기도 쉽고요. 정보를 보기도 좀 간편한 것 같고 그거만큼 건물 소유주분들도 이게 허위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로 올라갔다던가 고객분들께서도 이것들이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밸류맵을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하다 혹은 조금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실거래가가 조금 반영이 좀 늦는 편이에요. 그쵸. 디스코가 좀 빠른 편이죠. 네,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업데이트하는 느낌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밸류맵 같은 경우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실거래가를 등록해주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늦고 이런 정보들을 하나 눌렀을 때 이제 활성화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 아무래도 이거는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을 텐데 완벽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밸류맵을 보는 것 중에 가장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런 중개사에 대한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이 중개사한테 뭔가 상담 의뢰를 했을 때 이렇게 상담 후기를 남기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매물을 올린 것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어디서도 지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개사가 매물을 올렸을 때 이 중개사가 과거에 어떤 매물들을 중개했었는지 이런 히스토리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 히스토리를 모두가 다 등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들은 중개사가 자기가 직접 요청을 해서 등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등록이 안 된 것들도 있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중개사가 어느 지역을 많이 중개를 했구나, 혹은 경력이 어느 정도 됐구나, 과거의 실적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중개업소 혹은 중개법인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는 조금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거래 내역이 있는 매물들을 보면 이렇게 한눈에 좀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이 매물들이 여러 번 거래가 됐다고 하면 몇 년도부터 시간이 바뀌면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디스코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긴 그렇죠. 하고, 네이버 공통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밸류맵이 가장 좀 보기 쉬운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가 중개한 매물들도, 혹은 저희가 보고 있는 다른 매물들도 볼 때 이런 내역들을 항상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정보로서 좀 유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건물 매매할 때 도움되는 사이트인 밸류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후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사이트를 가지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